이번 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감염 질환별 항생제 사용 지침, 그리고 그 확산,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항생제를 쓸 때는 혼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외국 가이드라인과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앱과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이런 가이드라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 병원에서 클리니컬 패스웨이 또는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쓰는데 그것과의 관계, 항생제를 처방할지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할 때 MindMe라는 약자를 이렇게 가지고 기억하기 좋게 하는 기억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M자는 미생물 결과에 맞추어서 약을 써야 된다. 그리고 I는 이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게 뚜렷이 맞느냐. N은 쓰면 스펙트럼이 좁은 것을 써라. D는 용량을 적절하게 써라. M은 기간을 최소화해라. E는 인슈어 모노테라피. 여러 가지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가지를 쓰려고 노력하라. MINDME라고 해서 MindMe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감염학회 특별히 해서 항생제를 이런 것들을 쓰면 이 병에는 적절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들이 우리가 어떤 처방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병, 예를 들면 폐혈증에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쓰고 균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각각의 지침들이 있고 그것들을 발행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최근 항생제 사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거 중심에 지금도 많이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여기 있는 진료지침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항생제를 이야기 드리니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침은 감염학회 홈페이지의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소개된 것들은 2019년도 지침도 있고 좀 예전 지침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대한감염학회 홈페이지 소개에서 2009년도 지침도 있네요. 지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진료야 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학회 이름으로 나오고 여러 학회가 그것에 동의를 하면 그것에 권위가 생기고 그것을 따르면 적절한 치료, 따르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치료의 가능성이 높고 많은 거죠. 대한항균요법 학회의 홈페이지에도 대한감염학회와 유사하게 지침들을 모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지침 개발에 학회가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이런 항생제 사용의 지침을 지원하고 예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을 지원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알림자료, 법령 지식, 서식, 지침으로 들어가면 조회를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지침을 예를 들면 상기도, 제가 관여해 있는데 상기도 어른에서의 성인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 지침 찾다 보면은 소아도 나와 있고 하기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장염도 나와 있고 각가지 많은 지침들이 정부가 도와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도운다는 말은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앱으로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한화학요법 학회 항생제 가이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대한항균요법의 전신의 이름이 대한화학요법 학회죠. 그때 만들어졌었고 무료로 항생제를 이런 병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상에서 저도 감염내과 의사인데 많이 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신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업투데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사적인 업체가 그 신뢰를 쌓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뢰가 쌓이면 많이 쓰는 거죠. 이게 현재의 업투데이트,
최신의 최선이다 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생제만 보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샌포드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혹시 처방 안 하시는 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샌포드라는 사람이 이름이고요. 그 이후에 매년 한 버전씩 나오죠.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마다 있고 지금 2020년 버전이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버전 업데이트 앱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에서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약을 쓰겠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약이 나는 좋아. 이 약이 이윤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표준적으로 환자에게 최선은 이것이다 라는 선택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데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서 이런 레퍼런스, 참고할 처방의 그런 사이트가 제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메드스케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샌포드가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처방이 최선이고 항생제 스튜어드십 측면에 있어서는 요런 기간은 요렇게만 쓰십시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서 스튜어드십 어시스트라는 게 작동합니다. 어떤 균을 치료하는데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스튜어드십에 대한 이 균에 대한 치료에서 스튜어드십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라는 게 되겠죠.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과 어떤 전자적인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학회나 정부, 심지어 정부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항생제 지침을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병원에서 일상의 프랙티스로 만들고 그 프랙티스를 전산에 다 등록해 놓고 환자가 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 과정들을 다 넣어 놓는 게 패스웨이인데 그 중에 항생제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CP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CP를 많이 활용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CP를 많이 활용하는 병원일수록 퀄리티 컨트롤, 의료지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다 라고 인식되고요. 모든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수술 전후 항생제, 수술 때 이렇게 CP가 많이 작동하니까요. 그럴 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CP의 구조는 뭐를 해야 돼에서 시간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림과 같은 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처방 시 좋은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또는 전산정보팀 같은 곳에서 처방을 할 때 문헌 조회가 쉽고 정확한 적절한 약을 어렵게 찾아보지 않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환자에게 유익한,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가 적절한 기간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하겠고요. 또 약무 정보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깔려져 있죠. 그랬을 때 고급의 그 약무 정보, 예를 들면 신기능이 나쁠 때 이 약은 얼마나 줄여야 돼 이런 거 있으면 막 찾아보고 하기보다는 거기 처방하는 그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신기능 나쁠 때 요 용량으로 어떻게 줄여야 돼. GFR이라고 하죠. GFR이 얼마일 때는 얼마로 줄여야 돼. 아니야. 이 약은 신기능이 나빠도 다 쓸 수 있어. 풀도즈로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침과 이렇게 정보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약드립니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요. 학회마다 또는 정부가 도와서 또 하는데 진료 지침의 개발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쓴다면은 정확하게 최선의 치료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침을 주는데 중요하고 그 일이 항생제 스튜어드십 측면에서도 지침을 따라서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되고 충분한 스트래터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의 개발, 권위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은 잘못된 처방이나
또는 과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의 그 처방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참고 자료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패스웨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술 전후 항생제라든지 또는 베리에이션 변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에서 지원해서 그 처방자 화면에서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